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의사, 의료 혁신과 미래 전망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요. 세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문을 연 인공지능 의사 클리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 AI 의사 클리닉이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이게 2025년 4월에 사우디 아라사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 사업인데요. AI가 직접 진단하고 처방까지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죠. 중국의 신이 AI랑 사우디 알무사 헬스 그룹이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AI가 진료의 주체가 된다니 이게 진짜 미래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그 AI 의사를 만나는 건가요? 환자가 일단 태블릿 PC를 통해서요. 닥터 화라는 이름의 AI 의사를 만납니다. 닥터 화요. 네, 거기서 이제 자기 증상을 말하면 AI가 그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이라고 하죠. 그걸로 환자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 사람 말을 이해하는 기술이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존 병력이나 검사 결과 같은 다른 데이터들을 싹 모아서 분석하고 그걸로 문진하고 진단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와, 그럼 AI가 진단부터 처방까지 그냥 다 결정해버리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의사는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그 지점이 사실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I가 진단이랑 치료 계획 초안을 만들면요. 반드시 인간 의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아하, 일종의 안전장치군요. 응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AI가 다루기엔 너무 복잡하다 싶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부터 인간 의사가 직접 보고요. 그러니까 AI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모델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어떤 질환들을 주로 보고 있나요? 그리고 이게 사우디에서 하는 거면 뭐 언어나 문화 차이 같은 문제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천식이나 인후염 같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호흡기 질환 한 30여 종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아, 일단 안정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좀 안정성을 먼저 검증하려는 단계 같고요. 앞으로는 소화기나 피부 질환 쪽으로 한 50여 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사우디 현지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적인 맥락까지 이해하는 그런 맞춤형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따로 개발해서 적용했다는 점이에요. 와, 맞춤형 LLM이요? 네, 그래서 AI랑 환자 간의 소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확해질 수 있었던 거죠. 시범 운영 결과는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의료 분야니까 정확성이 제일 중요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놀라워요. 개소하고 나서 수십 명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는데 AI 진단 오류율이 0.3% 미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와, 0.3% 미만이요? 네. 이게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간 의사 못지 않거나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사우디 보건당국에 정식 허가를 신청했고 한 18개월 안에는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0.3%라니 정말 기술 발전이 무섭네요. 그럼 사우디 말고 다른 계획도 있나요? 그 시니어 AI 측에서는요. 이 사우디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다른 나라들로 이걸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 전 세계적으로요? 네. 단순히 기술 자랑하는 걸 넘어서 전 세계 의료 불균형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의료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고 진료비 부담이나 병원 대기 시간 같은 것도 확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 의사들은 또 더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가 분명히 있죠. 근데 또 동시에 우려되는 지점들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주 희귀하거나 여러 질환이 복합된 경우에는 AI가 아직 좀 진단의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인간 의사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직관, 또 환자와의 교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의 가치, 이런 걸 간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꽤 높습니다. 공감이나 위로 같은 건 아직 AI가 따라하기 어렵죠. 하긴 그렇겠네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꼭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말 만약에 AI가 오진을 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개발사, 병원, 아니면 최종 승인한 의사. 이것도 문제고요. 그러네요. 또 환자들의 그 방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거냐?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리고
AI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죠.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도 뭐 진단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수백만 건의 위호 기록이나 영상 정보, 유전체 데이터 같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학습시키고요. 딥러닝으로 패턴을 분석하죠. 특히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데는 이 신경만 기술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병변을 찾아내는 강점이 있거든요. 영상 판독 같은 건 정말 잘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사가 최종 검토하는 이중 안전장치도 중요하고요. 또 최신 LLM 같은 경우는 환자가 좀 애매하게 설명하는 것까지도 잘 이해하고 때로는 의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지 편향 같은 걸 보완해주는 제2의 의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기술적인 혹은 사회적인 과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학습 데이터가 좀 편향될 수 있다는 문제요.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성별 데이터만 너무 많으면 다른 그룹에선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블랙박스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 가능한 AI, 즉 XAI 기술이 더 필요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변수나 복합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아직은 좀 더 발전해야 합니다. 법적, 윤리적 책임 문제 외에도 의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환자들이나 사회 전체가 이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신뢰 확보가 중요하죠. 네, 결국은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럼 앞으로 이 AI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 핵심은 제 생각에는 인간과 AI가 어떻게 최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이 모델을 잘 찾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시키되, 그러니까 편향 없는 데이터 확보하고 XAI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요. 동시에 명확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만들고 실제 병원에서 충분한 검증을 꾸준히 해야겠죠.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의료진의 능력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최종적으로는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의사 클리닉 사례가 의료 혁신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과제들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이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 그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환자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AI 의사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